새벽 6시 알람이 울려요. 저는 김수연, 52의 미혼 여성이에요. 10년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요. 이불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려요. 안도해요.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요. 설거지통에 그릇들을 씻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요. 7시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수연아, 오늘 무슨 날이더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건강검진. 병원? 내가 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흘 전에도 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병원 신경과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하고 말했어요. 경도인지장애예요. 치매는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진단서 사본을 받아 집 서랍에 넣어뒀어요. 저녁 막내 영희가 전화했어요. 언니, 엄마 요즘 어때? 많이 깜빡하시지? 우리 후견인 같은 거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상했어요. 영희는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둘째 영수도 전화했어요. 누나, 엄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하셨어? 미리 해두는 게 좋대. 재산 정리도 생각해 봐야 하고. 재산 정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둘 다 서류 이야기만 해요. 후견, 연명의료, 재산. 왜 갑자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을 어머니를 모셨어요. 동생들은 명절, 생신에만 얼굴을 비췄죠. 매일의 무게는 제 몫이었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흘 뒤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 하얀 봉투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치매 진단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꺼내 비교했어요. 병원 도장, 날짜, 의사 서명. 모든 게 똑같았어요. 하나만 빼고 어머니의 서명. 병원 진단서의 서명은 어머니 필체예요. 하지만 봉투 속 서류의 서명은 달랐어요. 획이 다르고 글씨체가 달라요. 더 큰 문제는 내용이었어요. 병원 진단서 경도인지장애. 봉투 속 진단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두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누가, 왜? 이 서류는 가짜예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서명을 흉내냈어요. 그날 저녁 영희가 잠깐 들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봐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영희의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메모장. 진단서 받으면 후견 신청 가능. 등기 이전 절차 문의. 법무사 연락처. 손에 든 컵이 덜덜 떨렸어요. 물이 흘렀어요. 영희가 급히 화면을 껐어요. 언니, 괜찮아? 응, 손이 좀 시려서.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후견 신청, 등기 이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동생들이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어요.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우리 집은 8억. 재개발되면 더 오를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52의 얼굴, 주름, 흰머리, 피곤한 눈. 10년을 어머니를 모시며 산 얼굴이에요. 연애도 결혼도 내 인생도 포기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명절에 한 번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을 나눠 가지려 해요. 눈물이 났어요.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뒤섞였어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작은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한 손이에요.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월요일 병원에 전화했어요. 박정숙님 진단서 발급 이력 확인 부탁드려요. 경도 인지장애 소견서 한 건이요. 치매 진단서는 없어요. 확실해요. 가짜예요. 동사무소에도 문의했어요. 성년 후견은 본인 동의와 법원 심사가 필요해요. 진단서만으로는 안 돼요. 노트에 정리했어요. 가짜 진단서, 후견 신청 절차, 동생들의 계획이 보여요. 왜 영수와 영희가 이럴까요? 영수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예요. 치킨집 망하고 빚이 1억. 조카들 학원비도 못 낸대요. 영희는 남편 택시기사 수입이 불안정해요.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이래요. 작년 추석 때 말했어요. 언니는 혼자니까 괜찮잖아. 저는 쉰둘이에요. 미혼이에요. 계약직으로 한 달 200만 원을 벌어요. 노후 준비는 없어요.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로 다 나가요. 동생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언니는 혼자니까 괜찮을 거야. 화가 나요. 저는 10년을 어머니를 모셨어요. 내 삶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설거지하며 눈물이 났어요. 그릇에 떨어진 눈물이 수돗물에 씻겨 내려갔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친구, 경찰, 변호사, 저는 혼자예요. 저녁, 어머니가 노인정에서 돌아오셨어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80 가까운 나이, 흰머리, 구분 등, 거친 손, 평생 우리를 위해 사신 분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자식들이 배신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서라도 싸우겠다고. 밤 노트에 적었어요.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어머니와 상의, 3단계 동생들 대면. 손이 떨렸지만 악물었어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흘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가짜 진단서 사진, 병원 확인서, 상담 기록.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셨어요. 목요일 저녁 설거지하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수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밤마다 베개가 젖어 있더라. 가슴이 찡했어요. 어머니는 다 아시는 거예요. 엄마, 말해봐. 무슨 일인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일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가짜 진단서, 병원 확인서, 모든 것을. 어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니? 가짜 진단서예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말하기 힘들지만 해야 해요. 영수 오빠랑 영희가요.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집을 팔려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으셨어요. 천장을 보셨어요. 엄마가 부족했나 보구나. 평생 저 애들 키운다고 고생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잘못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 둘만. 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드셨어요. 눈물을 닦으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아직 멀쩡하지? 머리도 좀 나쁘고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
내 이름도 쓸 수 있고, 네, 엄마.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그럼 우리 함께 싸우자. 놀라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보다 단호함이 보였어요. 엄마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너도 이대로 당할 순 없고, 내 동생들이 잘못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뭐부터 할까? 노트를 꺼냈어요. 함께 계획을 짰어요. 영수 오빠를 만나봐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래. 그 다음엔 법무사 상담받고 정식으로 재산 정리하자. 좋아요, 엄마.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넌 내 인생을 포기했잖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번 일 끝나면 엄마가 너한테 보답할게. 내 인생 살게 해줄게. 문을 닫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 이길 거야.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어요. 토요일 영수에게 전화했어요. 형, 만나자. 카페에서, 동네 카페 창가. 가방 안엔 증거 파일이 들어있어요. 영수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군데군데 빠지고 얼굴은 초췌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침묵이 흘러요. 형, 이게 뭐야? 가짜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어요. 손이 떨려요. 병원에 확인했어. 이건 가짜야. 형이 만든 거지? 미안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수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누나, 나 진짜 힘들어. 빚이 1억이야. 치킨집 망하고 대출금 못 갚고 있어.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 독촉하고 협박하고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 큰애 대학 등록금이 없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려요. 집사람은 매일 울어. 시댁에 재산 있잖아. 매일 그 소리야. 영수가 울기 시작해요. 48살 남자가 카페에서 울어요. 누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너무 급해서 엄마가 치매면 후견인 되면 집을 팔 수 있잖아.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화가 나면서 가슴이 아파요. 영수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업 실패, 빚, 가족 부양. 하지만, 형,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어. 엄마는 아직 멀쩡하셔. 판단력도 있고 일상생활도 하셔. 그런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 나도 알아. 잘못한 거.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 것 같아? 자식들이 배신한다는 걸 알면? 영수가 얼굴을 들어요. 눈물 범벅이에요. 누나, 나 어떻게 해? 형, 정식으로 하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도움 필요하면 정식으로 부탁드리자. 엄마가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어.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영수는 한참 울어요. 저도 눈물이 나요. 누나, 그리고 나 말해둘 게 있어. 뭔데? 나도 형처럼 여유 없어. 나도 계약직이고 한 달 200만 원 벌어. 노후 준비도 없어. 10년을 엄마 모시느라 내 인생 다 포기했어.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봐요. 근데 형은 누나는 혼자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
나도 힘들어. 나도 불안해. 근데 나는 엄마를 속이지 않았어. 누나, 형,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거짓말 없이. 응, 엄마한테 가자. 같이. 영수는 고개를 끄덕여요. 카페를 나와요. 해가 지고 있어요. 가족이란 참 복잡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일요일 저녁 가족 전체를 불렀어요. 6시 모두 모여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어요. 평범한 저녁상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영수는 눈을 피해요. 영희는 손톱을 뜯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밥 먹자. 수저를 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침묵만 흘러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들 나한테 물어볼 게 있지? 아니면 내가 먼저 물어볼까?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영희가 입술을 깨물어요. 눈물이 맺혀요. 영수가 고개를 들어요. 누나, 미안해. 미안하긴. 이게 뭐냐고. 가짜 진단서잖아. 병원에 확인했어. 엄마는 경도인지 장애야. 치매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영희가 울기 시작해요. 언니 미안해 오빠가.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누나, 누나가 뭘 알아? 뭘 알긴. 너희가 엄마를 속이려 했잖아. 속이는 게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야.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엄마가 치매잖아. 빨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경도인지장애라고. 그게 그거잖아. 눈물이 쏟아져요. 아니야. 전혀 달라. 엄마는 판단력이 있으셔. 근데 너희는 엄마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누나는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난 몰라. 나도 힘들어. 나도 쉰둘이야. 미혼이고 계약직이고 불안해. 근데 나는 10년을 엄마 모셨어. 그건 누나가 선택한 거잖아.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선택했다고? 누나는 혼자니까 괜찮잖아. 우린 가족이 있어.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그래서 엄마를 팔아? 팔긴 무슨. 집을 정리하는 거지. 엄마 동의도 없이? 가짜 서류 만들어서? 영수가 머리를 쥐어뜯어요. 누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빚이 1억이야.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그게 엄마 잘못이야?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야? 나중에 어차피 우리 거잖아. 그 순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모두 어머니를 봐요.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셨어요. 나는 아직 멀쩡해. 머리도 좀 나쁘고 깜빡깜빡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이름도 쓸 수 있고. 엄마. 근데 너희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내 도장을 함부로 찍으려고 했고, 내 이름을 지우려고 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영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엄마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영수도 눈물을 흘려요. 엄마, 저도 미안합니다. 식탁은 얼어붙었어요. 음식은 차가워졌어요. 가족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엄마와 함께 병원 가자. 정식 검사 받고 법무사 통해 제대로 하자. 누나, 엄마가 원하시면 재산 분배도 지금 정하자. 하지만 정식으로, 거짓말 말고. 영희가 울며 고개를 끄덕여요. 영수도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여요. 알았어. 정식으로 하자.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가요. 가족 넷이서 처음으로 함께 신경과 의사가 어머니를 진료해요.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검사, 일상생활 평가, 경도 인지 장애예요. 판단 능력은 충분해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요. 공식 진단서를 받아요.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그 다음 법무사 사무실로 가요. 가족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 모든 결정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회의록을 작성해요. 임의로 서류를 만들지 않으며 향후 모든 문서는 어머니와 함께 녹취와 영상으로 진행한다. 재산 처분은 어머니의 명확한 동의 하에만 진행한다. 네 사람 모두 서명해요. 법무사가 말해요. 재산 분배를 지금 정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 재산은 내가 정하는 거야. 누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엄마.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요. 저녁 다시 식탁에 앉아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요. 영수가 먼저 말해요. 엄마, 누나,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희도 울어요. 언니,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힘든 거 엄마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엄마를 속이면 안 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해. 거짓말 말고. 네, 엄마. 수연이가 제일 고생했어. 10년을 엄마를 돌봤어. 너희는 그거 알아? 영수와 영희가 저를 봐요. 미안한 표정이에요. 누나, 미안해. 우리가 누나한테 너무 짐을 지웠어.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절차가 가족을 지켰어요. 정직함이 신뢰를 만들었어요. 가족회의 후 집으로 돌아와요. 어머니는 당신의 도장을 꺼내 보셨어요. 50년을 써온 도장, 나무로 만든 낡고 작은 도장. 이게 내 이름이야. 이게 나란 사람이지. 도장을 쓰다듬으셨어요. 누가 함부로 찍을 수 없어. 이건 나니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넌 내 인생을 포기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엄마와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복잡한 감정이 남았어요.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쉰둘이 되어서야. 이 나이가 되어서야.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위해 살게. 엄마, 넌 충분히 했어. 이제 엄마가 너를 돌볼 차례야. 눈물이 나요. 행복한 눈물이에요. 며칠 뒤 영수가 찾아와요. 누나, 내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
엄마 모시는 것 같이 하자. 영희도 전화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목욕탕 갈까? 내가 모실게.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도 않아요. 상처는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밤, 어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와요. 살짝 문을 열어봐요. 어머니는 당신의 도장을 보고 계셨어요. 작은 미소를 짓고 계셔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와요. 따뜻한 밤이에요. 생각해요.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는 거예요. 가족은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의 도장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도장,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존엄. 우리가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함께